12월 2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우선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단체 협상 개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면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 합의에 이른 만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네, 파업은 철회가 됐지만 파업 앞두고 미리 주요 열차 편성을 변경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열차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열차 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정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축구 대표팀. 네, 오늘 밤에 포르투갈을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르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그래야 16강 희망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와 함께 오늘 월드컵 소식 재미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정말 여러분의 숨은 돈을 찾아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신용카드 포인트 어떻게 쉽게 찾아서 어떻게 쓸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못 전해드린 영화 이야기, 마동석표 코미디냐, 한석규표 멜로냐 상크리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춥죠? 날씨부터 챙기고 갈게요.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서 거리 응원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리 응원 하기엔 좀 추울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거리 응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밤 춥긴 춥지만 어젯밤만큼 춥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응원으로 열기가 뜨겁다 해도 거리 응원 나가실 때는 두툼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만큼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발효 중인 한파특보는 오늘 낮부터 모두 해제될 텐데요.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영하 7도로 여전히 춥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낮 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아침까지 5mm 미만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1에서 5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7도, 대전, 청주 영하 6도, 창원 영하 1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2도, 전주, 대구 6도, 부산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거리 응원도 두툼한 옷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낮부터는 조금 기온이 오르고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 날씨를 주말에도 계속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 다른 요일보단 혼잡이 덜합니다. 고속도로와 시내도로를 같이 비교해 볼까요? 의정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두 가지 길, 수도권 제1순환선은 상일 주변, 동부간선로는 원릉교와 성동교 부근에서 각각 정체고요.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밀리는데 경부선도 달래내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죠. 판매량이 특히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상황인데요. 주유 가능한 곳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의 출근 정체는 도심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이어지는데요. 경부선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경인선은 부천부터 신월까지 어렵고요. 서해안선도 서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일직분기점부터 금천까지 답답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주말 나들이 움직임도 움츠러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최근 주말에 비해 줄어든 교통량 나타내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
아니 화면으로 보면 저 때리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한 이 사람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하는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더 격한 몸놀림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과한 몸짓을 보여드렸습니다. 약간 축구팀에 대한 응원으로 응원이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응원입니다. 오늘 밤을 위한 응원이었고요. 오늘 얼마나 맛깔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도시락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1대9. 이게 축구 스코어라고 하기에는 좀 숫자가 커 보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 해외 도박업체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네. 16강 진출 가능성을 두고 베팅을 했습니다. 오. 네, 1대9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에 대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2승을 거둔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을 이미 확정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1대9가 무슨 의미죠? 사실 이제 스코어였으면 좋겠죠. 좋겠죠. 네. 스코어면 1대9면 좋겠는데 이게 베팅률입니다. 우리나라가 9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간다는데 10,000원을 걸었다. 네. 그럼 9만 원으로 돌려받는 그런 오. 배당률입니다. 아.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포르투갈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위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숫자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16강 가능성 그만큼 적게 본 거잖아요. 그쵸, 10,000원을 그쵸. 걸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적으니까 9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배당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나랑 우루과이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현재까지 이제 가나는 1승 1패, 우루과이가 1무 1패인데요. 네. 오히려 이 도박업체에서는 이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배당률이 우루과이가 1대 1.83 그리고 가나가 1대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 걸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더 작다고 본 거고 다른 도박 사이트 역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다 뒤엎어버릴 거예요. 뒤엎어요. 네. 아, 다 뒤엎어야죠. 뒤엎어버릴 거예요. 이겨버려야죠. 진짜 이제는 결전의 날이 밝았잖아요. 오늘 밤 아주 뜬 눈으로 보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 경우의 수. 네. 경우의 수. 일단 우루과이와 비기고 가나에 진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는 건 사실 험난하기만 한데요. 네. 일단 포르투갈 이겨야 돼요. 지거나 비기면은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아예 사라집니다. 네. 이 골 득실을 따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골을 넣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줄. 이겨야죠. 네. 그리고 이겨야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가나가 이기면은 가나가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두 팀이 비긴다면 우리나라와 가나가 골득실을 따지는데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한 골 차로 이기면 골득실이 같아지기 때문에 승자승 가나가 우리를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가나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2골 이상 이 차이로 이겨야지만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어렵죠. 우루과이가 만약에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면 승점 4점 똑같습니다. 네. 1승 1무를 걷어가서 똑같은데 이 골득실에서 우리가 하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 차라면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득점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운명에 맡게. 그러니까 일단 경기를 이기면 편안하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포르투갈 크게 이긴다고 봐야지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겠죠. 근데 무조건 오늘 이겨야죠. 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0시 그렇죠, 자정이죠. 내일 새벽이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세요. 네, 세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다음 걸로 말씀드릴게요. 뭐부터 먹을 거예요? 빨리. 방송사고가 날 예. 사실 뻔했어요.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서 네. 모양은 똑같지만 세 번째 도시락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비겁하고 더러워입니다. 이게 뭐 월드컵에서 또 뭐 비신사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온 건가요? 이번에는 월드컵 소식은 아니고 어. 연예계 소식입니다. 네. 연예계 공식 커플, 저도 참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이었는데 가수와 현아가 최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거기 현아와 올라온 더니? 네, 맞습니다. 이 올라온 글 중에 일부입니다. 아니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엄청 놀랐거든요. 그것도 현아 씨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결별 사실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기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현아가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알 수 있겠죠. 이 연인인 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 6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왔는데요. 이 던도 하루 뒤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결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던이 올린 글 보면 비겁하고 더럽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현아가 올린 글에 던이 좋아요도 누르고 해서 이게 좀 젊은 분들의 사랑은 이런 거나라고 했는데
지금 비겁하고 더럽다 이 표현은 현아한테 한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둘이 갈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졌는데요. 네. 일부 좀 선을 넘은 듯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아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 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는데 사실 더 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던이 이에 대해서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던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진 그런 게시글도 보였는데요. 단순히 다른 남성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좀 그 이상의 좀 입에 담기 좀 힘든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군요. 허위 정보에 대한 거. 맞습니다.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사람, 그냥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전 연인이 된 현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진실되고 멋있는 사람이라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그게 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네요. 근데 저는 또 놀란 게 예전에 한 그 방송 보면 여러 번 그렇죠. 같이 출연하고 뭐 커플로 이랬잖아요. 같이 나왔죠. 근데 이별을 하더라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남은 흔적을 안 지우겠다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단 열애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 뭐 스킨십을 하는 사진 같은 화보 촬영한 사진 이런 모습들을 소셜 미디어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한 방송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우지 않겠다. 사진을 남겨두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지키는 건지 이 던은 현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리고 또 프로포즈를 위해 준비한 반지가 있었거든요. 이 사진 다 그대로 뒀습니다. 네, 다만 또 이제 현아는 마음이 조금 바뀐 건지 아직 게시물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이 던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사람이 앞서 헤어진 적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도 뭐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이야기도 팬들 있죠. 사이에서는 맞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기 좋은 커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오늘도 도시락 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하은 앵커가 직접 월드 클래스 준비했죠? 네, 이번에 해외 소식 오늘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에 안착한 나라들이 부럽습니다. 속속 네, 나오고 있죠. 왜요? 우리도 갈 거예요. 네, 16강에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관중들의 반응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자, 이 관중들의 얼굴, 표정 보이시나요? 이것만 봐도 이었는지 졌는지 알 것 같죠? 지금 날씨도 흐리고 네, 지금 딱 보니까 16강 갔다면 이렇게 착잡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배경음악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거의 나라 이름 표정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16강 진출이 불발되면서 비통해하는 멕시코의 축구 팬들입니다. 멕시코 하면 지금까지 월드컵 16강 단골 손님이었죠. 맞아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7대회 연속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 이겼어요. 이겼는데 결국에 골득실 때문에 16강 진출을 못했잖아요. 네, 폴란드의 골득실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지만 웃지는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멕시코가 16강 문턱을 못 넘고 짐을 싸게 된 건 무려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워낙 또 축구에 열정적인 나라라서 팬들 충격이 꽤 크겠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이 사람들 지금 여기 관중들 반응 아주 정반대죠. 네. 딱 보기만 해도 16강 갔습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16년 만에 16강을 가게 된 호주의 축구 팬들입니다. 16. 근데 16년 만에 16강. 네. 이렇게 맞췄네요, 말을. 네, 16. 라임이 잘 맞죠. 2승 1패, 승점 6을 기록한 호주는 이미 16강에 진출한 프랑스에 이어서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로는 처음으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한 맞아요. 겁니다. 아시아로 그럼요.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그렇죠. 팀으로는 호주가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본이 두 번째. 두 번째로 16강에 그리고 내일 세 번째. 네, 네, 우리 우리나라 코리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될 거예요. 진짜 웬만한 공연장, 웬만한 축제가 따로 없는 모습이고요. 네. 뭐 여기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기적의 폴란드까지 지금 16강 대진표가 절반 정도 완성이 됐는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우는 이 세계 축구 팬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네. 네, 우리도 조별리그 최종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16강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웃읍시다. 오늘 밤 저렇게 환호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모르면 손해보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 이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 이거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작은 돈이지만 쏠쏠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모르면 손해보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 한 해 동안 방치되는 카드 포인트가 1,000억 원이라고요? 네. 그거 제가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이걸 방치하죠? 이렇게 카드 포인트가 많이 사라지는 이유, 일단 제가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을 시절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고객들한테 정말 많이 던졌던 질문. 고객님, 할인형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포인트형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할인형.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장 할인형 고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90% 이상이 할인형을 골랐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 포인트형을 만들어가지고 실컷 포인트를 쌓았더라도 대체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진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통계를 좀 보면요. 정말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최근 5년간 카드사에서 쌓였던 포인트를 쭉 8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쭉 조회를 해보니까 네. 생겼던 포인트가 15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그 중에서 쓰지 않고 그냥 소멸된 포인트가 5,190억 원 정도 됩니다. 방금 글자도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사라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또 카드사별로도 많이 포인트가 사라진 카드사의 집계도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가장 많이 사라졌던 카드 1순위는요. 바로 신한카드였고요. 192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외에도 뒤를 잇는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역시 100억 원대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해마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다 집계를 해보면은 정말 한 해에 따지면은 카드가 포인트 사라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못 보고 그냥 돈을 버린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저거든요. 네. 제가 지금 지갑을 직접 갖고 나왔어요. 네. 이게 성인이 한 명당 신용카드가 한 3장 정도 있다, 3-4장? 네. 저도 3장이 있거든요. 네네. 뭐 대출 받을 때 뭐 해야 된다 해서 만들었고 뭐 살 때 할인 받아야 된다고 만들었고 해서 네. 3장인데 이 포인트 저 사실 확인도 잘 못하고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한눈에 알아볼 방법 없나요? 아주 쉬운 방법. 제가 홈페이지 하나만으로 확인도 하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신금융협회에 우리가 카드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맞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합조회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포인트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각 카드사별로도 통합조회가 가능한 거고요. 제가 너튜브를 운영을 하다 네네. 보니까 한 구독자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고 이 서비스 통해서 10만 포인트를 찾았다. 그러면 현금채 10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희애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찾아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10만 포인트를 찾게 되실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꼭 접속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랜만에 겨울 외투를 딱 꺼냈는데 네. 이게 주머니에 했는데 한 5만 원 들어있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너무 좋죠.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 결제 계좌 통장으로 이체 받을 수도 있고요. ATM으로 이제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카드의 포인트 1포인트는 1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포인트가 쌓였다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화를
했을 때는 세금 부과도 따로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신청했을 때 바로 이체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좌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신금융협회도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그 외에도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한꺼번에 포인트를 현금화하실 수 있으세요. 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라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또는 홈페이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이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가 있으면 네. 이걸 통장으로 굳이 이체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를 통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카드로텍스라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세도 내실 수 있고요. 지방세도 내실 수 있고 이외에도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법인까지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포인트가 적다면 차액은 그 카드로 납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간편하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제가 예매를 한다라고 네네. 했을 때 결제를 하면 이 결제창 구석에 잘 보시면 제휴 포인트 활용, 카드 포인트 사용이라는 메뉴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결제를 하시면 그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결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다 보면 끝자리만 좀 바뀌어도 굉장히 할인 많이 받은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간단하시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지나치게 쉬워요. 매번 하는 결제 수단이 익숙해가지고 카드 등록된 걸로 그냥 하기도 하는데 포인트 한번 눌러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바로 해외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항공사가 어디냐, 카드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전환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행이 며칠 남지 않으셨다면 2, 3일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쏙쏙 진짜 돈을 버는 느낌이 네. 드네요. 근데 이걸 현금처럼 쓰기 아깝다. 그러니까 좀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걸 또 불리는 투자처럼도 활용할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발급한 그런 신용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돼 있는 은행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의 은행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신한카드, 신한은행에서 만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IRP 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00포인트부터 1000포인트 단위로 설정을 해서 내가 미리 설정해둔 금액이 쌓였다. 그러면 자동으로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뭐 계좌 이체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만든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금투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머니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금투자를 하는 건데 100포인트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금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금까지? 네. 참, 그러니까 포인트를 몰랐던 세상이 나오는 거네요. 연말입니다. 이 포인트로 기부도 가능합니까? 맞아요. 이 포인트를 꼭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좋은 일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카드사의 앱을 활용해서 바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혹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카드 포인트 기부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중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기부처에 나는 이곳에 기부를 원한다 선택해서 갖고 있는 포인트를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이 포인트를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람도 챙기고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묵혀놨던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부하는 게 더 선뜻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아까 카드로텍스도 있었고 또 여신협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 오늘 이거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접속 직접 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돈 버실 겁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웅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를 작품 속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영화나 뭐 OTT 보는 것만큼 또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네. 자, 첫 번째 영화는 배우 마동석 씨랑 범죄도시 제작진이 뭉쳤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2007년에 압구정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서울 강남의 이 압구정 일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규모 이 성형 산업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코미디 그리고 역사적인 근현대사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K-뷰티 인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도대체 이 압구정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K-뷰티의 도시가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압구정 토박이 대국이라는 인물은 이 압구정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그 짬을 보다가 아, 여기가 K-도시, K-뷰티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탑 성형외과 지우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우의 실력 그리고 압구정동을 쫙 잡고 있는 인싸 그리고 정보력 그다음에 자본력 여기에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자, 새로운 뷰티의 도시, 새로운 부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이 시작되죠. 아, 원래 마동석 씨 하면 액션인데 이런 영화에서는 액션은 사실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신 패션과 예, 국강 액션이 등장한다. 국강 액션. 네. 아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동석 배우가 현실에서 말이 많거나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의 재미를 풀어내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레트로한 당대의 의상들과 함께 이 마동석 배우가 들려주는 차진 국악 액션이 재미를 이끌어 가는데요. 압구정동 토박이인 만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저런 대화들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마동석 배우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저 시대의 압구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 군데군데 보이는 영상들 아, 저땐 저랬지라는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악 액션이라고 했지만 마동석 씨가 말하면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게 액션이에요. 팔뚝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또 마동석 씨가 입을 여시면 러블리함이 배가 아, 되는 맞아요. 또 그런 마블리로 변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동석 씨뿐만 아니라 정경호 씨도 두 사람의 어떤 찰떡 찐친 케미가 되게 잘 드러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경호 배우랑 마동석 배우는 20년 넘는 진한 우정을 가지고 왔던 배우고요. 실제로도 친구고요. 예, 실제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꼭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예, 처음 기회가 와서 반갑다라고 두 배우가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압구정이라는 작품은 마동석 배우가 기획자로, 제작자로도 나선 작품인데 8년 전부터 기획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코미디 영화인 만큼 캐릭터 사이의 케미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고 작품 안에서 정경호 배우뿐만 아니라 오나라 배우처럼 이렇게 오랜 인연을 가진 배우들과 캐릭터 케미를 보여주는 재미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사실 마동석 씨가 이미 이전 작품에서 천만 배우, 게다가 천만 제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작품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미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압구정이라는 도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욕망의 도시를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코미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이야기의 흐름은 약간 좀 권선징악적인 그래요?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각각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어떤 코미디 텐션은 굉장히 높지만 그 코미디 텐션들이 결국은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권선징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약간 뻔할 수 있는 결말이지만 거기서는 또 시원한 맛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죠. 또 마동석 씨의 팔뚝과 함께 그 시원한 맛을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만나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예, 두 번째 만나볼 작품은 조금 경건한 네. 작품일 분위기를 수 바꿔서?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작품은요, 영화 탄생이라는 작품이에요.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줬던 개척자라고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최초의 사제가 된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학구열에 넘치는 당대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청년 김대건이 이제 이후에 개척자이자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뜨거운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첫 시사회를 바티칸 교황청에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또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을 했고요. 이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 이탈리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작품을 상영을 했어요. 영화가 가진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종교를 권력이나 정치가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일침이기도 한 작품이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상황, 영화계 상황을 잘 아시나 봐요. 그래요? 1000만 관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참 현실적인 기도를 해주셨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진짜 현실적인 기도긴 하네요. 근데 김대건 신부 하면 그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조선 말기에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한국인 신부다. 네. 그게 좀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그 김대건 신부의 200주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을 또 기념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해요. 네.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인물이고요. 1864년에 병호박해로 25살 정말 약간의 나이에 순교를 한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어떤 순교자의 삶으로 본다면 종교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음이 참 좀 경건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 영화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역사 영화라고 저는 보시는 게 조금 더 가깝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작진도 보시면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스펙터클한 사건들을 영화적으로 재현했기 때문에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150억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네, 좀 흥미로운 한 인물에 대한 역사 영화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작진의 상업 영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영상 흘러나가는 것만 봐도 어떤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네. 약간 그 문화가 겹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는 그런 문화를 또 볼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영상도 될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역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기가 싫은 경우 매서운 날씨에 요새 너무 안방에서 네. 영화관 볼 수 있는- 가기가 힘들어요. 네. 네. OTT도 한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제목의 OTT 작품인데요. 감독님이 이 주연 배우 목소리를 꼭 나레이션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되게 짧은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귀 기울여 주시고 영상 먼저 한번 만나보세요. 네. 네. 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뭐 맛있는 음식은 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전혀 달라요. 달라요? 전혀.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군지 한석규입니다. 아니, 한석규 씨. 네. 네, 한석규 배우 성대모사에 아주 품이 넓은 배우죠. 네. 누구나 자신이 성대모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우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한석규 배우의 이 어떤 깊은 울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작품은요.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그녀에게 정말 소중한 한 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리를 시작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요, 평생 열정적으로 일했던 아내가 병을 얻게 되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그 음식, 한 끼의 음식을 남편이 직접 해서 챙겨서 아내를 살피고 또 가정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작품인데요. 네. 이 동명의 에세이를 드라마로 옮긴 작품이라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에세이를 옮겼다고 네. 해서 그런 건지 그 에세이의 분위기처럼 영화를 잠깐 봤지만 좀 그런 좀 감동적이고 잔잔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녹아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석규 씨나 김서영 씨가 주연 배우로 모두 네. OTT 드라마는 처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많이 출연을 하셨지만 OTT 시리즈에서는 두 분을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석규 배우는요, 40대 후반에 이제 번역가이자 인문학 강사인 창욱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이 암 때문에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는 아내를 위해서 요리해주는 남편 역이고요. 김서영 배우는 암을 선고받고 이제 정말 한 끼의 식사가 소중해진 워킹맘 다정이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세이를 배경으로 한다는 건 두 인물의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실화 인물이 있는 만큼 배우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캐릭터들의 마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 한석규 씨 하면 사실 멜로의 원조, 따뜻함. 근데 김서영 씨는 우리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도만 그렇죠. 봐도 한번 아. 전적으로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네 이렇게 김하은 씨를 다정하시네요. 그냥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영상도 봐도 조금 약한 그리고 네. 조금 따뜻한 그런 네. 이미지네요. 두 분의 어떤 멜로 케미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멜로케미 정말 깊은 멜로케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오랫동안 정말 걱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오랜 시간 함께 동반자로 살아본 두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뜨겁다기보다는 깊고 뭉근한 그러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두 배우가 너무 잘 전달을 하고 있고요. 김서영 배우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좀 강한 캐릭터로 기억하시는데 이 작품 보시면 김서영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이 연기의 스펙트럼 넓은 배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석규 배우님의 다정한 목소리, 깊이 있는 목소리와 김서영 배우의 또 이 아주 고든 연기 같이 만나서 시너지도 되게 좋고요. 저는 이 작품 되게 좋은 거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 끼를 나누는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뜻하게 집에서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네. 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도 뭐 동명의 에세이 작품이 원작인 것처럼 요즘에는 사실 원작이 없는 작품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걸까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작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중에 재미있고 인기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빠르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숨겨진 스토리들이 영상이나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기대해 볼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원작이 반드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꼭 그대로 옮겨오는 건 아니니까 원작 보신 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거든요.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박혜은 편집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잠깐 가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앞두고 설렘이 가득한 날인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추운 날씨니까요.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한파특보는 오늘 낮부터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대기가 더 건조해서 야외 활동하실 때 불씨 관리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제법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1에서 5cm, 경기 남동부에는 1에서 3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 창원 영하 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정말 월드컵을 향한 응원 열기 덕분인 건지 내일 반짝 날이 풀렸다가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 전국이 다시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축구 생각하니까 벌써 심장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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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좀 자주 하는데 한번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 떨린다는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이 중요한 경기라 그런지 유독 떨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잘 보내고 우리 밤에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사실 안 다치고 이렇게 무탈하게 준비한 대로 잘 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거리 응원 나가시는 분들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내일 중부지방에 오전에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새벽에 경기 보고 기분 좋게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산뜻하게 눈 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매주 월수금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박기현 편집장님과 좀 더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여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대면 바로 유튜브 계정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금방 다시 만나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